안녕하세요. 조선일보의 차학봉 기자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아파트 가격이 40% 폭락한다. 7년간은 집을 사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기사를 냈네요. 폭등 후에 폭락을 맞춘 쪽집게 전문가의 2030년 매수론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이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쪽집게라 불리는 사람은 많지만 대체로 폭락론자이거나 폭등론자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폭등론자, 올 하반기 들어서는 폭락론자의 전망이 적중했다고 합니다.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장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는 사이클 이론을 얘기했답니다. 폭등 후에 폭락을 비교적 정확하게 맞췄답니다. 2020년에 폭등장이 온다고 했고 2021년에는 조정을 지나 본격적인 하락장이 도래할 거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 하락장은 7년간의 하락 및 정체기를 거쳐 상승세로 전환할 것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미래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과거 전망이 맞다고 미래까지 잘 맞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의 징후로 미분양 물량의 감소, 전세 가격 급등, 그리고 정부 부동산 부양책 이런 것들을 얘기한답니다. 얘기할 때는 평균적으로 40% 하락할 거라고 얘기한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40%를 어느 정도까지 수준으로 봐야 될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014년 정도 가격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가격으로 내려간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가격이 건매물 중심으로 조금 내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노두강 기준으로 10억 카드 집이 8억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7억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파트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억 중반에서 3억 이 정도 가격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략적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파트명을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정확하게 그래프로 2014년에 가격이 얼마 2020년 2022년 현재 가격이 얼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락장의 초입니다. 저 또한 이 얘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하락장에 진입하면 집주인들이 버티기 위해서 매도기로 급변할 것이다. 이 얘기는 집주인이 원리금을 감당 못할 수준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파는 쪽으로 내몰린다라는 거죠. 하락장은 얼마 정도 될 것 같냐? 저는 이제 이 하락장이라고 하는 게 7년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걸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봤더니 조금 다르네요. 5년 정도는 하락하고 2년 정도는 행복할 것이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이게 표현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이제 한 4, 5년 정도 이제 떨어지고 한 4, 5년 뒤쯤부터는 바닥을 찍고 이제 조금씩 꿈틀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은 이분이 얘기한 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5년 정도 하락하고 한 2년 정도 행보 2년이 아니라면 한 3년 정도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 그리고 그 다음 한 2년 정도는 이제 또 다시 올라가는 시기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상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가격이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대략 한 10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보는 거죠. 5년은 내려가고 나머지 5년간은 이제 올라가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확실한 건 한 5년쯤에 5년 차쯤에 집을 사면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하락장이 본격화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락 기간이 길다. 맞을 겁니다. 리만 사태가 2008년에 있었고 하락장이 2013년까지 있었다. 실제로 한 5년 정도잖아요. 그리고 정체기가 한 14년, 15년 정도까지 있었죠. 근데 실제로는 집은 언제쯤 그 당시에 사야 됐었나요? 한 14년 정도죠. 14년, 15년 정도였죠. 그러면은 이분이 실제로 얘기하는 게 대략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이 기사 내용은 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대략적인 그 전망이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뭐 7년 정도의 하락 및 정체기를 거친다. 그리고 하락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미분양이 다시 감소하는 시기를 거쳐야 된다.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뭐 이 얘기는 저 또한 충분히 동의합니다. 뭐 내년에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리면서 집값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상승기에 금리가 올라가면 상승폭을 줄일 수는 있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답니다. 뭐 이래저래 좀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요. 하락장이 7년 지속된다면 무주택자들은 7년을 기다린 후에 집을 사는 게 유리한가? 뭐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급등기에는 무주택자들이 벼락거지라고 한탄할 정도로 주택 보유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하락기는 반대다. 2012년에서 2013년에 집을 가진 거지라는 의미에서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유행했다. 보통 주택은 빚을 내서 집을 사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은 견디기가 어렵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집을 사기는 어렵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닥에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내년쯤에 미리 사두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근데 실제로 빚을 내서 집을 사서 향후 한 5, 6년간 하락하면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이게 실제로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인 거죠. 견디기 안 쉽죠. 무주택자는 참아야 되는 거죠. 2030년 전후에 집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2030년은 좀 너무 늦게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3, 4, 5, 6, 7 한 2027년 정도에는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빠르면 2026년요.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뭐 90에서 한 100 정도를 보일 때 그때 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85가 되고 80에 사면 더 좋겠지만 사실상 그런 것까지 맞추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요.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심리죠. 심리. 그리고 정부 정책 그리고 미분양 물량 이런 것들입니다. 뭐 잘 봐야 되는 거죠. 뭐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 책들 찾아보면은 좀 알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겁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집을 사서 뭐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 2026년, 2027년쯤에 주택구입 부담지수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